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가 낳은 특히 이제 그 이번 그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후 행보가 28년 그리고 30년 그렇죠.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 행보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예, 내부 소란을 어떻게 정리정돈을 그렇죠. 할까? 예, 예. 지금 뭐 오늘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3파전이죠? 예,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 그리고 성일종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곧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를 가가지고 또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배는 우선 정점식 의원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좀 범친윤계로 꼽히는 분인데요. 범친윤. 예,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또 그 정책위 의장 자리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내려놓고 뭐 이렇게 했던 인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범친윤으로서의 애매한 영남과의 느슨한 타협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정정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당내 주류의 어떤 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김도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계가 좀 가깝다 이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장도혁 지도부에서도 본인이 정책위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성일종 의원은 이제 국방위원장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준비해왔고 다양한 의원들과 스킨십이 있기 때문에 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제일 맞추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의원들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사실 구도와 바람이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의 친소관계 그리고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맞추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다수설은 정점식인데 요새 워낙 예측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그냥 우리가 편의상 언론식으로 이제 구도를 나누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한동훈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그 후보까지는 아니지만 김도읍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분류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적인 성향으로 둘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마지막 후보인 정정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장동혁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친장계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표대결에서 기자들이 그 정점식 우세를 점치는 거는 직전에 있었던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 후보가 그 101표인가 정도 투표를 했던 거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59표인가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총 의원 수가 1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반을 얻기에 뭔가 그 선례적인 선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하에서 박덕흠 표는 아마도 정점식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측을 하는 건데 아까 정치라는 것은 늘 이렇게 역동성이 있고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선거나 국민의힘 선거 똑같은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라는 건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이 체제에서 내가 더 공천받기가 유리한 것인가 체제 변화가 혁신이 왔을 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중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균형 분배했을 때 유리한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2024년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대세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선거였고 상당수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도 보조를 맞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하에 비춰볼 때는 구도상으로는 정정식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이러고 또 틀리면 저를 욕하시겠죠. 그래서 반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그런 해설을 좀 달아줍니다. 제가 지금. 틀릴까봐. 곧 나오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지금. 곧 나와요. 10시 36분인데 언제 오전 중에 아마 오전 중에 투표 결과 곧 나온다고 하니까 곧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을 강조하는 구계영 기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전당대회도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자하고 또 장도영 대표 간의 갈등이 그 주로 재선거를 둘러싸고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그럼 그만두라는 거냐 이걸. 사실상 그런 전면 의미죠. 재선거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한동훈이 살아 돌아온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서울 부산 선거가 국민의힘으로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도 선거 승리의 기준을 서울 부산. 부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이 살아 돌아온 걸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예. 이런 해석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거 유세를 가지 않은 지역이 국민의힘이 다 이겼다 이런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자 입장에서는 장동혁한테 진 빚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 구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뭐가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근거가 결국 선관위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인데 네. 이것이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다시 선거를 해서 10월 재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선거에 당락을 미칠 만큼 이번 선거가 부실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이미 본인이 말했잖아요. 6만 표 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재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법원 판결 나야 재선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 단식, 방미 이런 다양한 네, 수단을 샤우팅. 통해 가지고 본인의 그 당대표 선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당대표 합니다. 선거 연장전 당대표 임기 연장. 임기 연장. 임기 사실 유지죠. 정확히는 임기 유지. 유지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혹평을 하면 장꾀에 능하다고 봐야겠죠. 장꾀에 왜냐면은 능하다. 지난번에 단식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 왜 올 초에 왜 단식을 했냐 그쵸. 이런 압박이 있어서 한동훈을 제명하니까 건전한 보수라든가 보수 제거를 그쵸. 지향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욕하는. 말이 되냐면서 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적은 내부가 아니다. 밖을 향해 싸워야 된다.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쌍특검 해야 된다. 네. 공천원금 특검 맞아요. 해야 됩니다. 예. 통일교 특검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밥을 쫄쫄 굶었거든요. 예. 그런 결과 실제로 본인의 자리를 지켰고 예. 지방선거까지 수장으로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오. 여러 비난이 있었지만은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이 선거를 잘 못 치렀다고 말은 하지만 예. 실제로 광역단체 숫자로 보면 그렇죠. 12대 4고 네. 기초단체도 예를 들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네. 수적 우위는 당연히 이제 그 민주당이 점한 거고 장동혁이 사실은 유세 활동을 전면적으로 펼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통상적인 문법으로 물러나야 맞는데 네. 갑자기 지금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네. 과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드는 것은 네. 자기 지키기인데 때마침 또 그런데 네. 하필이면 여러 가지 우호적인 그렇죠. 해석이 가능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2030 중도 그 청년층이 장동혁을 지지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할 일 없지 없죠.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으로는 네. 뭔가 그 청년들의 마음이 모이는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이제 승기나 우위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행세를 하면서 송파 예를 들면 올림픽 공원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까만 면모를 통해서 차림으로. 예. 자기와 이렇게 동일시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과연 한동훈은 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정치 지형상의 복잡한 환경들을 상당히 예. 잔꾀로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기 보니까 정치용으로 보호 본능이 상당히 능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용으로 능한 거죠. 그거는 네. 재선거를 걸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큰 정치는 아니네. 큰 사실 정치 하실 분은 아니야. 장동혁 예. 대표의 어떤 그런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예. 승부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식도 그렇고 필리버스터 그렇고 심지어는 전당원 투표하자 뭐 그러면서 그러면 너도 직을 걸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한 네. 바가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장동혁 대표는 말만 대표일 뿐이지 대표로서의 권위나 리더십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얼마나 네. 리더십이 형해화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건 개인 생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당 대표의 개인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사적인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직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무언가를 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얕본 측면도 있었을 것 같다. 그게 좀 착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착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서울 선거가 굉장히 뼈 아픈 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